아가씨, 지금처럼 살다간 나중에 후회해요. 이래서 다들 가난해지는 거예요. 교대역 한복판, 평일 오후 붐비는 인파 속에서 우연히 마주친 60대 여성은 한참을 제게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지나가던 미소가 아름다운 시니어였지만 그분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저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62세에 은퇴한 뒤 그동안 준비해왔던 연금과 투자, 그리고 소소한 수입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말끝에 던진 한마디가 마음에 깊이 꽂혔습니다. 이래서 다들 가난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그녀를 단호하게 만들었을까요? 1. 다들 버는 데만 집중하고 지키는 걸 몰라요. 그녀는 50대 중반부터 퇴직을 대비해 절약하고 개인연금도 조금씩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가장 큰 자산은 지출을 줄인 습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50대에도 여전히 더 벌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버는 건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쓰는 건 습관이에요. 대부분은 쓰는 게 문제인 걸 몰라요. 주변에 60대가 되어서도 연금은커녕 빚만 남은 친구들이 많다며 그 이유는 단 하나, 소득이 줄어드는 나이에 맞춰 생활 방식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명품 좋아하다가 노후에 명품 같은 고생이에요. 그녀는 예전에 명품백을 좋아하던 친구 얘기를 해줬습니다. 젊었을 땐 직장 연봉으로, 50대엔 퇴직금으로, 그 이후엔 신용대출로 고급스러운 삶을 유지하던 친구는 결국 65세에 연금이 부족해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했죠. 딱 봐도 여유 있어 보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무너질 땐 허무하게 무너져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비싼 걸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 걱정 안 하고 잠 잘 자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3. 남편, 자식도 못 믿어요. 연금은 내 인생의 보험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녀가 강조한 것은 스스로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30년을 직장에 다녔고 남편이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자녀를 키우고 연금과 작은 원룸 월세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매달 90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 개인연금, 그리고 원룸에서 35만 원 월세 받아요. 총 165만 원이죠. 큰 돈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도 손 안 벌리고 살아가는데 충분해요.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내 노후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가 내 노후를 책임져야지요. 정말 단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녀의 말이 마치 거울처럼 제 삶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사라지는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매달 들어오는 수도세처럼 지출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우리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퇴직 직전까지도 그때 가면 뭔가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에 머무르죠. 그날 교대역에서 만난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 하루하루가 결국 60대의 눈물로 되돌아옵니다. 이제는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출 줄이는 훈련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국민연금 외에 꼭 개인연금 또는 소득원을 만들어 두세요.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나만의 경제적 방어선을 확보하세요. 그녀는 끝으로 이렇게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젊은 사람들 아직 기회 많잖아요.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단단하게 살아가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당신의 노후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습관을 지금부터 바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앞서 교대역에서 만난 60대 은퇴자의 실제 조언을 통해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봤다면 이제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가난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를 실제 수치와 구체적 팁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친근하게 풀어내되 정보의 깊이는 결코 얕지 않게 말씀드릴게요. 1. 가난은 소득 부족이 아니라 지출 관리 실패에서 시작된다. 많은 분들이 나는 돈을 벌 만큼 벌었는데
왜 항상 부족하지?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소득 문제가 아니라 소득 대비 지출 관리의 실패입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수입은 줄고 고정비는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60세 은퇴 후 월 수입이 연금 등으로 150만 원인데도 아직도 휴대폰 요금이 9만 원, 인터넷 TV 결합이 4만 원, 외식비가 30만 원, 쇼핑몰 지출이 매달 20만 원이라면 이미 적자입니다. 실행 팁. 휴대폰 요금은 알뜰폰 요금제로 전환월 9만 원, 1만 원대로 절감 가능. 인터넷 TV 결합 상품은 3년 재계약 시 추가 요금 할인 혜택 받기. 외식은 주 1회 이하. 마트 장보기 전 반드시 장보기 리스트 작성. 3개월간 가계부를 써서 본인의 소비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이 작은 실천만으로도 월 3,050만 원은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퇴 후에도 가난하지 않은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2. 국민연금은 기초일 뿐 개인 준비 없으면 절대 부족하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약 61만 원입니다. 심지어 여성만 놓고 보면 평균 수령액이 40만 원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받으면 되겠지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현실적인 조언. 국민연금 외에 반드시 개인연금 또는 소규모 투자, 수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저축세액 공제형은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납입 시 16.5%의 세액 공제 가능. 1년에 66만 원의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과 함께 활용하면 세금 혜택은 더 커집니다. 주의사항. 연금저축은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율이 낮지만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물게 됩니다. 반드시 은퇴 이후를 고려한 장기 투자용으로 유지하세요. 단기해지 금물입니다. 3. 은퇴 후 월 10만 원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교대역의 60대 여성도 작은 원룸 월세가 생활을 버티게 해준다고 했죠. 이처럼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은퇴 생활을 위해선 소액이라도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꼭 부동산이 아니어도 됩니다. 실행 가능한 수익 모델 예시. ETF 배당주 투자 JPQ, SCHD 같은 월 배당형 ETF에 2천만 원 정도 투자 시 연 68% 수익률 기준 월 약 1,013만 원의 배당 가능. 중고거래 리셀링 당근마켓, 중고나라 활용해 옷장 정리 겸 소액 수익. 시니어 맞춤 재능 판매 퇴직 후 본인의 전공, 경험을 온라인 강의, 블로그 글쓰기, 유튜브 소소한 수익화로 전환. 주의사항. ETF 투자는 반드시 배당 성향과 환율 리스크를 고려하세요. 원룸 월세 수익은 공실세입자 문제 등의 리스크도 큽니다. 결국 핵심은 리스크를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꾸준한 흐름을 확보하는 것. 4. 소비 습관이 노후 자산을 결정한다. 젊었을 때 쓰던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노후에는 사라집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자산의 30%를 탕진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습관을 바꾸는 핵심 전략. 1일 1절약, 미션 세우기. 오늘 하루 한 가지 꼭 절약 실천. 소비 전 3초 멈춤. 사고 싶은 물건 앞에서 내가 정말 이게 필요한가? 묻기. 한 달 무지출 챌린지. 특정 항목에 대해 한 달간 아예 지출하지 않기 X. 카페 음료 끊기.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연금보다 강력한 노후 생존 무기가 됩니다. 마무리 조언. 지금의 나 하나 바꾸면 10년 뒤에 나를 구할 수 있어요. 교대역에서 만난 60대 은퇴자의 말처럼 은퇴는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바꾸는 것이 은퇴 준비입니다. 버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남는 돈의 흐름, 그리고 그걸 오래 지킬 수 있는 습관이 결국 노후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가계부 쓰기, 통신비 점검, 연금 저축 한도 확인, 나만의 현금 흐름 찾기. 지금 시작하면 당신의 60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길거리에서 당신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어르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준비하셨어요?